네, 수리물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하면은 그 앞에 오버뷰 빼고 우리가 이제 챕터 4장의 partial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편미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약간 리뷰를 했고, 미분은 뭐 변화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스피드,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길이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의 비율인데, 단지 그 시간의 변화를 이제 0으로 보내는 그런 리밋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어떤 XY축에서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거기서 함수가 있고, 그 함수가 그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미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편미분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분의 정의는 이제 여기 식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함수 f의 미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dx분의 df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정의가 그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낼 때 그때 이제 함수의 변화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편미분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변수가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2차원 이상인 거죠. 변수가 2개 이상인 함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산의 높이를 위치 함수로 그린다. 등고선 같은 게 정확히 그 경우죠. 등고선이 사실은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높이를 우리가 표시를 해놓은 그림이죠. 자, 그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fxy라고 쓰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산의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의 기울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방향에 따라 다르죠. 그 경사가 가파른 방향이 있고, 한 점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P점에서 보더라도, 여기 우리가 이 그림에서 P점에서 보더라도 기울기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어느 방향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이제 무슨 빨간색으로 할까요? 만약에 요 P점이라고 해도 우리가 요 방향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은 0이 될 수가 있죠. 반면에 이쪽 방향 기울기를 한다면은 가장 뭐 큰 값이 될 것이고, 그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방향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향에 따른 미분치를 따로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것이 우리가 표기하기를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 표기한 것이고, 그 정의를 하자면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 하는 놈은 무엇이냐면은 그 y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x에 대한 미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하고, 정의는 결국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때의 이제 이 변화율, 보통의 미분의 정의랑 똑같죠. 다만 다른 것은 다른 변수를 고정한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partial differentiation, 편미분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 미분을 2번 이상 할 수 있는 거죠. 뭐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새로운 것은 y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을 하고, 다시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이걸 순서를 바꿔도 만약에 함수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되고 이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가 2개가 아니라 3개 또는 4개 이미 n개여도 똑같은 편미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할 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 책에 몇 페이지인지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절에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fxy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xy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xy 대신에 극자 표계를 써서 쓰면은 이게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가 들어오고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극자 표계에 얼마나 익숙한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진짜 수업을 하면 내가 물어보고 할 텐데 이거 알고 있는지 일단은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다이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본 강의는 아닌데 참조할 내용 한번 얘기를 소개를 할게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폴라 코디네이트 in 2D 2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막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x, y, z로 쓰는 직각 좌표계, 변하지 않는 직각 좌표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직각 좌표계라고 번역하면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2차원이니까 x, y를 말하는 거예요. 폴라 코디네이트는 이제 극좌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뭔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아는데 우리가 그냥 쓰는 좌표계가 x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쓰는 좌표계가 축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두 개는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고 변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벡터는 알죠? 벡터를 모르면 그냥 어떤 위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R이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있는데 이 R이라고 하는 놈은 X 성분과 Y 성분이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다루는 카티시안 XY 좌표계에서의 성분을 다루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포인트는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돌려서 할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한 좌표계를 꼭 구부러진 좌표계를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하기 나름인데
기하학에서. 물론 뭐 굳이 이상한 좌표계를 쓸 이유는 없죠. 편리하지가 않으면은. 근데 여기 카테시안 코디네이터 말고 쓸 수 있는 좋은 좌표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죠. 길이하고 각도에 의해서 그 정의될 수 있는, 얘가 옆에 아이폰을 놓고 있는데 실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반응을 하죠. 반응 안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 길이하고 각도로 우리가 얘를 정의할 수 있죠. 스페시파이 규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지도에서 그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위치를 동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XY죠. 그게 아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방향은 뭐 이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몇 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극좌표 개념이죠. 자,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는 분명히 어떤 좌표로 우리가 표시를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걸 XY로 표시를 하든지 또는 R 세타로 표시하든지 또는 뭐 돌아간 XY,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좌표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요 X라는 좌표계랑 Y라는 좌표계가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새로 그린 다음에 얘를 Y라고 하고 프라임 나중에 붙이고 얘를 싹 돌려봐요. 싹 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좌표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좌표계고, 이걸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가면 헷갈리니까 색깔을 살짝 바꾼 다음에 무슨 색으로 바꿀까? 주황색으로 바꿀까? 별로 보기가 안 돼. 약간 연두색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다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면은 이 R이라는 벡터를, 여기 있죠.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이번에는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XY 대신에 X 프라임, 별로 색이 너무 연하네요. 너무 연하니까 그냥 까만색으로 쓰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XY라고 쓸 수도 있지만은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를 XY라고 하는 값을 쓸 수도 있지만 새로운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건 여전히 XY 좌표계지만 돌아간 좌표죠. 내가 축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는 임의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종류의 좌표계 시스템인 R세타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얼마든지 다른 값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R이라고 하는 벡터는 정해져 있는 벡터고요. 자, 근데 뭐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은 관심사가 아니니까,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일단은 XY하고 R 세타 간의 관계를 구합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R분의 X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죠.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X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Y는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r을 x하고 y의 함수로 쓰면 r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r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게 r이 되겠습니다.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를 역함수 아크 탄젠트라고 부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잠시 우리가 또 딴 길로 좀 센 거고 이제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서 자 원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 갑시다. 자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쓴 거죠. x제곱 y제곱은 그 우리가 여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가로 그냥 빼고 r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 r 제곱에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는 이거를 x하고 r로 쓸 수도 있겠죠. 세타는 빼고 x하고 r로 쓰면은 이거는 이제 뭐 x는 놔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y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걸 다시 쓰면 2x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x제곱이 여기서부터 x제곱은 또 r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그래서 x제곱 대신에 이거를 넣으면 이거는 이제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다시 y제곱에서 2y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변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각각에 대한 파셜 디퍼런시에이션, 각각에 대한 편미분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 윗칸에서는 우리가 변수를 x, y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r하고 세타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x하고 r을 썼고, 그 다음에는 y하고 r을 썼단 말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 같은 함수지만 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미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맨 위의 경우에 그러니까 1번 이거 번호를 붙입시다. 1번, 2번, 3번, 4번. 자, 1번의 경우에 그 편미분이 두 개가 생기는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라고 하는 놈은 뭘 의미하냐면은 y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쵸? y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그 미분이니까 그 y를 상수로 보면 되죠. 이 함수에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서 y를 상수로 보면 되니까 얘는 그냥 2x x제곱을 미분한 게 2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미분은 그 x를 고정시킨 거니까 x가 픽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이게 그냥 픽스트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이 그 표기법이 그 y에 대한 파셜 디퍼런시에이션이고 편미분이고 x를 고정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그 표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이거 고정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값은 이제 x는 상수로 보면 되니까 네, 여기서 마이너스 y 제곱을 미분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세타를 고정시킨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첫 번째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r에 이게 지금 간단히 쓰면은 한 번은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역시 2r에 사인 세타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세타를 픽스시킨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 함수를 세타에 대한 편미분을 하면 r은 고정시키고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서 그 코사인 제곱을 미분을 하면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건 각자 해보시고요.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계산 코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뭐 사인 제곱 아니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코사인 세타 미분하고 이제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체인 룰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이것만 해보죠. x를 고정하고 세타가 아닌 x를 고정하고 f를 미분을 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2r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경우에도 역시 또 라운드 r에 라운드 f가 나오는데 이번엔 y를 고정시키면 이번에는 2r이 나와요. 자, 물론 이제 x에 대한 미분도 있을 것이고 그 y에 대한 미분도 있을 것인데 각각 3번, 4번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편미분, r에 대한 편미분인데 다 결과가 다르죠. 쏘리. 다 결과가 다른데 그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뭐죠? 한번 생각해봐요. 결과가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변수 변환해갖고 함수를 1, 2, 3, 4 서로 다른 함수를 썼으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결과가 다 다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어떤 변수를 픽스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편미분을 기호를 썼더라고 해도 똑같은 편미분 기호라고 해도 이 첨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 첨자 뭘 고정시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그러니까 대수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했듯이 또는 기하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뭘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숙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첫 번째 주는 숙제를 제출하는 숙제는 안 낼 텐데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요 수업 끝나고 요 수업을 다 듣고 챕터 4 있죠? 4장에 섹션 1절에 거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섹션들의
그 뒤쪽에 섹션 끝나는데 문제들이 항상 나오는데 요거를 각자 풀어보세요. 풀어보는데 그 전부 다 풀 수 있으면 전부 다 푸시고, 근데 풀다가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래서 뭐 first derivative,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거, 뭐 두 번 미분한 거, 뭐 여러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각자 뭐 시간이 되는 만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또 좋죠. 본인들이 이 풀어놓은 거를 좀 보관을 하시고, 혹시 이제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기 질문에다가 올리시고요. 수식이 막 있고 이러면은 곤란하면은 질문을 이제 예를 들어 자기 질문을 써갖고 올릴 수도 있어요. 스캔을 해갖고 올린다든가, 뭐 노트 앱을 이용한다든가, 내가 쓰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선배나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풀어보고 하는 건데, 그건 지금 못 하니까 여기 대화방 같은 게 있나? 대화방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서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무튼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반 물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 문걸 교수님이 아마 담당일 텐데. 1학년 지금 첫 학기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일반 물리하고 수리물리도 지금 땡겨놨으니까 수리물리 2개라고 보면 돼요. 물리학과 학생들은. 다른 거는 수학 과목을 아마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학 과목 중에서도 이제 미적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지금 온 신경을 쏟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이게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교양도 쌓고 뭐 미팅도 하고 그게 물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는 시간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물리학도 물리학과 학생으로서 남은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가 중요해요. 수리물리, 일반물리.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대면 수업을 못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책의 2절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여기 뭐 시리즈 급수랑 연결돼 가지고 2절 부분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절에 토탈 디퍼런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미분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 뭐 다음 동영상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